자, 현시각이 11시 23분입니다. 결국은 얘가 6공선에서, 그죠? 6공선에서 닫고 얘가 올라갔네요. 대신 꼬랑지는 5일에 걸려있죠. 그죠? 얘가 5일에 걸려있죠. 얘가 여기에.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국고초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얘가 밑으로 갔을 때, 얘가 요 하단의 지지, 요게 바닥. 요거 어디냐?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 꼭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보십시오. 얘가 여기 보시면 저희 원고를 그대로 원고를 갖고 오면은 얘가 마지막 대응 전략에서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지만은 여기 내려갈 때는 이 근처에서는 쫓아가서 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매수고 대신 얘가 5일선에는 올라갈 때 매도를 했습니다. 왜? 왜일까? 왜 60선에선 지지가 되고 얘가 왜 올라갈 때 5일선이 저항이 됐을까요? 얘는 이게 외봉이면은 여기가 강력한 지지가 되고요. 대신 올라갈 때가 캔들이 외바닥이거든요. 30분봉이 이게. 그럼 올라갈 때 5일선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땐 줄이고 내려갈 때 오히려 매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합이 2%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장주에 다 플러스였지 아침에. 얘가 아침에 한국화보는 특히 한국화보 여러분 이건 저기 국고초 종목이었네요. 그럼 얘들이 올라갈 때 오늘 합이 2% 이상에서는 내가 매도를 때려버리면 얘는 월간 10% 게임이거든요. 얘가 2%만 올라간 건 아니지만 더 많이 올라갔죠. 월간 10% 게임이면 수익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바로 종가 공략주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합을 알면 종합이 내려가도 뜨는구나라는 걸 알면 이 종합이 뜨는구나라는 걸 알면 이게 뜨는 걸 알면 내가 이때는 종목을 실어놓고 이게 올라가도 저항이구나 알면 내가 올라갈 때 매도 때려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보시면 제가 재건 관련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동기어죠. 대동기하고 전진건설 오보시는데 특히 얘가 아주 특히 강한데 오늘 이렇게 강하죠. 어제 약했는데 예를 들어서 밑으로 약했는데 또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조정받고 있죠. 한화, 모노템 얘는 조정받다 올라가네. 한국조선양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얘들 이건 내려갈 때 매수입니다. 올라갈 때 매수. 이건 내려갈 때 매수예요. 이 방산 이런 거 관련된 종목 군단들은 내가 싸볼만 합니다.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하단에 매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매수가 있어요. 올라갈 때 매도가 있고 내려갈 때 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70 주시고 돌아가면서. 자, 그러면서 오늘 미국을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났어요. 얘가 밑으로 훅 빠졌다가 장중 조정이 깊었죠. 미선물 보면 240 아래에 있다가 싹 올라갔고 지금 약간 올라갑니다. 근데 얘도 여기서는 들어주지만 올라가면 두대 맞아요. 얘가 중방 직저이면서 20이 싹 보이지만 60에 보니까 240에 지지가 되잖아요. 올라가면 오히려 저항이에요. 매매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매수 플레이, 올라갈 때는 매도 플레이. 당분간은 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브로드컴이라든지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그 PC 물가가 중요했지만 이번 주에는 고용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와 연결돼서 어떻게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요번에 나오는 그런 그 스케줄들 이게 왜냐면 변곡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장도 사실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이제 보복 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상대국들도 만만치 않게 가만히 있으려고 안 하죠.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있고 복잡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바로 했어요.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25%, 중국에서는 기존 10%에 이어서 또다시 10%, 20%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만약에 보복 관세를 하면은 그만큼 같은 금액만큼 또 관세를 또 매기겠다고. 하여튼 뭐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미국은 세계의 미국이 아니고 세계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냥 미국만을 위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 쪽에서도 뭐 미국을 위대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또 독일을 위대하게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죠. 자국 우선주의 이런 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이게 받아들인 거고, 젤렌스키가 요번에 그 백악관에서 그 미팅한 거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랬다고 그랬죠. 너무 놀랬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젤렌스키가 왜 그런지, 지지율 4%라고 4%죠. 독재자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너 내려와라 이거잖아. 너 내려와라. 그리고 너는 카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 가기 전에 얼마나 젤렌스키가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로 친다면 트럼프도 뒤끝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아들, 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 누구죠? 헌터 바이든인가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행위 저지른 거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젤렌스키가 무시했죠. 응? 대통령 선거 그거 할 때. 이것 때문에 그 트럼프가 이게 나중에 노출돼 갖고 탄핵의 위기까지 몰렸던 거 있죠. 이런 그게 있죠. 또 이번에 올 때 양복 입고 와라 라고 주문했다고 그래요. 백악관에서. 왜냐하면 이제는 난 더 이상 군복 입고 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거고, 양복 입고 오겠다는 것은 평화를 의지하는 거니까 양복 입고 와라. 근데 젤렌스키가 양복 안 입고 왔죠. 젤렌스키 내리자마자 트럼프가 옷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정상끼리 회담할 때는 부통령이 이렇게 나서지 않는데 벤스 부통령이 나서는 거 보십시오. 미국에 대해서 더 고마워해라 라든지, 미국 언론이 보는 데서 뭐 이러는 태도가 무례하다라든지, 이거 뭐 하여튼 이게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젤렌스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랬다 그랬죠. 야, 저거 진짜 큰일 났다 했지 저거. 여러분들 이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팅하기 전에 그 하원 의장인가 이런 그 몇몇 유력한 사람들이 젤렌스키를 미리 만나서 어떻게 미팅에 임할 것인가 꿀팁들을 줬다고 그래요. 이따 먼저 대화할 때 대통령 칭찬부터 시작하라든지, 그리고 조용히 서면만 하고 가라든지, 뭐 말꼬리 잡고 그래봤자 뭐 회담 결과에 영향을 좋게 미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한마디로 하면 들이박았죠. 그 들이박은 것까지는 좋은데 속 시원하고, 뭐 일부 분들은 아우 잘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우 속 시원하다. 그게 보통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야, 미국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느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그게 국제 정치입니다. 옳고 바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강한 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것대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서글픈 현실이지만 결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오는 뉴스마다 지금 뒤로 가서 사과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히 트럼프도 뭐 사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광물 협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다시 그 대동연합 뭐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전에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할 때는 1945년도 이후에 미국과 구소련 간의 냉전시대,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팽팽하게 맞대결하고 있을 때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세계 경찰 노릇을 했던 거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도 독일이나 일본을 식민지 삼지 않고 오히려 풀어주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도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트럼프의 기준은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우리 편이고 민주주의는 우리 편이고 공산주의는 남의 편이다,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서방 유럽에 대해서 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같이 동지에서 쌓았던, 물론 영국하고는 조금 특별한 관계지만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물론 유럽도 너무했죠. 왜냐하면 안보를 미국에다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방위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미국에만 안보를 의지하다 보니까 너희 GDP의 2%까지 끌어올려 듣는 척도 안 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러한 부분이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가 옳고 젤렌스키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국제 전체적인 상황 정세가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품지만 러시아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앞으로 유가를 끌어낼 때도 러시아의 힘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젤렌스키가 요청하고 있는 거 나토에 가입하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걸 들어줄까요? 그러면 러시아가 회담장에 나올까요? 그 다음에 지금 너희가 먹은 땅들 돌려 토해내라. 물론 일부 막 접전 이런 지역은 그래 옛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크림반도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 그다음에 동부에 한 20%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얘들을 만약에 돌려주면 푸틴은 입지가 있을까요? 푸틴이 절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쉽게 얘기하면은 딱 한마디는 뭐 푸틴이 뭐 칭송받고 전쟁에서 저기 푸틴이 가져간 게 많다 작다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딥니까 우크라이나가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미국에 뭐가 도움되느냐.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물론 젤렌스키들 악감도 있지만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세금이 왜 그런 데 쓰이냐는 거야. 왜 유럽에 가서 돈 쓰이고 왜 우크라이나에서 돈 쓰냐 이거예요. 개념은 더 이상 빨리 전쟁 끝내고 더 이상 세금 안 나가게 하고 그러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물론 이제 우리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우리는 예서 뭐 방산도 그렇고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선도 필요하고 우리는 물론 다른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네한테 필요한 나라냐 아니냐 이런 잣대라니까. 하지만 오늘 저렇게 재건주가 올라가듯이 결국은 계속해서 조목군단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회전 못 마시고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세는 계속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비중을 두면서 대응주는 노, 개별 테마주 중심으로 해서 뭐 조선, 뭐 방산, 뭐 재건, 뭐 엔터,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 뭐 계속해서 걔들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얘가 보세요. 종합을 보시면은 밑에 60은 지지거든요. 올라갈 때 5일은 저항이에요. 지금은 30, 20 외바되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도도 같이 겸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과 알람 해주시면서 열심히 추천오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보니까 저희가 59,900명이네요. 예, 구독과 알람 해주시고 열심히 추천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